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갤럭시 Z 폴드 4 단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제 첫 인상을 전해드렸었죠. 아마 이미 플립 4나 폴드 4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늘부터 슬슬 제품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첫 갤럭시 폴드부터 지금까지 계속 폴더블만 메인폰으로 사용해왔던 사람으로서 8가지 정도 중요한 팁이나 알면 좋을 만한 사항들을 간략하게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처음 폴더블 폰을 사용하시거나 처음으로 삼성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이미 알고 계실 만한 사항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스크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폴드4에서는 태스크바라는 기능이 추가돼서 윈도우처럼 홈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앱들이 다른 앱들을 사용할 때 내비게이션 바 부분에 고정되어 앱과 앱 멀티태스킹이 조금 더 수월해졌는데요. 먼저 하단바에 고정되어 있는 앱들을 아이패드 OS처럼 앱을 위로 올리면 최대 3개까지 분할로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물론 팝업 앱으로 해서 4개 이상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따로 폴더가 태스크바에 고정되어 있으시다면 굳이 여러 앱들을 고정 안 해놔도 많은 앱들을 폴더에서 끌어다가 멀티태스킹을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하신다면 하단 오른쪽 부분을 살짝 누르면 태스크바가 숨겨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시 한번 살짝 누르게 되면 태스크바가 표시되고요. 두 번째는 실험실 기능입니다. 삼성 폴더블 시리즈를 쓰신다면 실험실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텐데요.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 유용한 기능, 그리고 실험실에 누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분할 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앱들이 있는데,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모든 앱들을 삼성이 알아서 멀티 윈도우에 최적화시켜줘서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하나의 창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앱 윗부분에 멀티 윈도우 메뉴바가 표시되면서 그냥 전체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앱도 창 모드로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안 쓸 듯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휴대폰을 개봉했을 때는 측면 버튼을 꾹 누르면 빅스비로 이동이 되고 휴대폰 종료나 다시 시작 탭이 표시가 안 되는데요. 중간에 측면 버튼 탭이 있는데 이 탭을 누르면 빅스비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전원 끄기 메뉴로 변경하실 수 있고, 저는 전원 끄기 메뉴로 변경을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번 누르기 기능도 지원을 해서 2번 눌렀을 땐 기본적으로 카메라 앱이 켜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삼성페이를 실행시키도록 설정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내부 화면에서 앱을 보다가 갑자기 커버 화면으로 봐야 할 상황이 온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화면을 닫으면 그냥 바로 화면이 꺼져 버리는데요. 설정 가셔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원하는 앱들을 활성화시켜 두면 이제 앞으로 내부 화면에서 앱을 보다가 화면을 닫으면 내부 화면에서 사용했던 앱들을 커버 화면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 램 플러스 기능입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도움은 되진 않지만,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그리고 램 부분을 누르시면 하단에 램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기가로 되어 있을 텐데, 해당 기능을 선택하면 폴드4 같은 경우 가상 램을 최대 8기가까지 제공하기에 백그라운드에서 리셋 없이 더 많은 앱들을 열어두고 사용하시려면 8기가나 6기가 정도로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설정하려면 한번 핸드폰을 다시 시작해야 돼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램보단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체감은 못 느끼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 부분입니다. 내부 화면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 뷰파인더가 꽤 커 보이는데, 왼쪽 상단에서 확인해 보시면 캡처 뷰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캡처 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 큰 뷰파인더가 일반 휴대폰이나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앱을 연 것처럼 작게 표시가 되면서 왼쪽에는 사진을 찍었을 때의 결과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찍으신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을 펼치고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커버 화면 부분에서 일종의 뷰파인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만약 누구를 대신 찍어준다거나 한다면 이 기능을 켜고 찍어주면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Always on Display입니다. 처음에 Always on Display 같은 경우 터치했을 때만 잠깐 켜기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설정에서 잠금화면 그리고 Always on Display에 들어가면 항상 켜기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하면 이제 굳이 터치를 안 해도 시간이나 알림이 커버 디스플레이나 내부 화면에서 계속 표시가 돼서 굳이 전원 버튼을 안 눌러도 시간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배터리 소모는 잠깐 켜기로 했을 때보다 좀 더 많아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집중 모드, 취침 모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취침 모드가 있듯이 삼성에서도 취침 모드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디지털 웰빙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집중 모드나 취침 모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잘 때 알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취침 모드는 항상 활성화해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 시간에 켜기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시간이랑 요일 지정해 두시면 그때만 취침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데, 굳이 무음으로 설정을 안 해두셔도 활성화가 되면서 알림음은 무음 처리가 되고 알림도 팝업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불면증이 조금 심하거나 소리에 되게 예민하시면 이 기능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덟 번째는 알림입니다. 먼저 알림에 들어가시면 알림 팝업 스타일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간략히 보기를 하시면 알림이 떴을 때 관련 내용이 일부만 표시가 되고, 자세히 보기로 해두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림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알림 아이콘 표시가 있는데, 처음에는 최근 알림 3개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모든 알림으로 설정을 해두면 모든 알림 아이콘들이 상단바에 표시가 됩니다. 내부 화면 같은 경우 특히 화면도 크니까 모든 알림으로 설정을 해두니까 어떠한 알림이 왔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처음에는 8가지의 기능, 팁들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해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주름이 크게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을 오랫동안 접고 사용하시면 주름이 더 움푹 파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름이 파여진 게 내부 디스플레이 부분에 파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부 화면에 부착되어 있는 보호필름의 주름이 파여지게 되는 거라서, 보호필름을 교체하시게 되면 핸드폰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주름 부분이 더 부드러워지게 되니까 사용하면서 점점 주름이 심해지는 것 같으면 보호필름을 한번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략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고, 사실 더 많은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유용하게 사용하실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만 전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따로 알고 계시는 기능이나 유용한 팁들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